여러분들, 광복을 위해 싸운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있지만 이것은 비단 한국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외국인도 한국의 독립을 위해 끝까지 싸워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자금줄이 되어준 장제스도 있고요, 독립운동가들을 위해 변호를 해준 후세 다스지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놓친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무다구치 레냐입니다. 아주 천재적인 전략가죠. 왜 이 사람이 한국의 독립에 이바지했는지 한번 저와 함께 보도록 하시죠. 자, 우선 이분의 사진부터 보셔야겠죠. 우리의 천재적인 지략가 무다구치 레냐 선생입니다. 무다구치 레냐는 한국의 독립을 위해 수많은 혁신적인 전략을 제안하고 이를 실행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일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혁신이 아주 그냥 히로시마 핵폭탄에 버금가는 폭탄이었지만 저는 한국이니까요. 우선 무다구치 레냐는 혼자의 힘으로 일본군의 100만 대군을 사실상 전투불능 상태로 만들게 한 인물이었습니다. 대박이죠. 무다구치 레냐는 1937년 당시에 대자라는 계급이었는데요. 당시 중국 베이징의 루거우차오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무다구치 레냐는 제1보병연대장을 역임하고 있었죠. 루거우차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그렇습니다. 한국에선 노구교 사건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사건을 주도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1937년 7월 6일에 무다구치 레냐가 이끌고 있던 제1보병연대는 중국과 사전협의 없이 루거우차오 동북 쪽에 있는 중국 관할 구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중국 관할 구역에 일본군이 침입하고 있었으니 중국군은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었죠. 7월 7일 밤까지 다행히도 중국군이 이러한 일본군을 공격하지 않으면서 일본군이 훈련을 끝내고 철수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7일 밤 22시 40분에 갑자기 수발의 총성이 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총성은 수십 발의 총성으로 늘어나니까 당시 제1보병연대의 제3대대 8중대장은 병사들을 직결시켜서 인원을 체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병사 한 명이 없는 거예요. 이 보고가 하필이면 당시 연대장이었던 무다구치 레냐에게 들어간 겁니다. 무다구치 레냐는 중국군의 선제 공격으로 병사 한 명이 실종된 것으로 판단하고 중국군과 교섭을 위해 병력을 파견하게 되죠. 근데 웃긴 게 이 병사가 인원 체크를 하고 20분 뒤에 다시 주둔지로 복귀했거든요. 정확하진 않지만 유력한 가설로는 화장실에 갔다가 참여를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때 8중대는 실종된 병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20분 뒤에 복귀한 병사도 자기 자신을 자기가 찾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자기를 찾고 있는데 찾을 수가 있을 리가요. 뒤늦게야 병사가 복귀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걸 보고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군과 일본군은 협상하며 이 병사를 어떻게 찾을지 논의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무다구치 레냐의 아주 신묘한 전략이 나옵니다. 협상 중인 중국군의 뒤통수를 그냥 후려갈긴 거예요. 무다구치 레냐가 갑자기 협상이 진행 중이던 새벽 4시 20분에 3대대의 명령에서 즉각 중국군을 공격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정말 일본군이 포격하면서 중국군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 일본군도 중국군 초소를 기습 공격하면서 이때 당시 전투 때 80여 명의 중국군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었죠. 이게 바로 노구교 사건입니다. 이 노구교 사건은 결국 중일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근데 제가 아까 일본군의 100만 대군을 전투불능 상태로 만들었다고 했죠. 우선 이 중일전쟁 자체가 일본 패망의 시발점이었습니다. 당시 이 전쟁으로 인해 일본은 수백만 명에 달하는 일본군을 대륙에 묶어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중일전쟁의 영향으로 인해 일본 패망의 결정적인 원인인 태평양 전쟁까지 발생하게 되면서 무다구치 레냐는 혼자서 수백만의 일본군을 중국에 묶어두고 일본을 패망시킨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당시 일본군 전사자의 30%가 중국에서 발생했는데요. 200만 명 가까이 일본군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일본군은 치명적인 피해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 태평양 전쟁까지 영향을 주니까 한국의 광복을 10년 정도 가까이 앞당겼죠. 이후 무다구치 레냐는 라인을 잘 타서 1940년에는 중장으로 진급하고 싱가포르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무다구치 레냐는 싱가포르 전투에서 지트라 전투를 이끌게 되었는데요. 이때 무다구치 레냐는 참으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영국군이 공중으로 보급품을 낙하하고 있는데 일본군이 이걸 노획하면서 보급으로 인한 피해를 안 받고 빠르게 전투를 끝냈거든요. 그래서 무다구치 레냐는 여기서 새로운 방법을 착안하게 됩니다. 보급 없이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버린 거죠. 우선 시간이 흘러서 무다구치 레냐는 1943년 3월에 제15군의 사령관으로 승진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무다구치 레냐는 인도 진공 작전, 즉 임팔 작전을 착안하게 됩니다. 이 임팔 작전은 지금의 미얀마에서 아라칸 산맥을 직접 넘어서 인도 북부 지역을 직접 공격한다는 작전이었는데요. 여기서 보급품을 15일치만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군무에 몸을 담은 지 온 30년 이렇게까지 필승의 신념이 떠오른 적이 없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임팔 작전을 밀어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작전이 정말 결제됩니다. 일본군 내부에 팽배했던 정치질이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전략은 무모한 도박이었는데요. 일본군 9만 명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인도 임팔 지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임팔의 중요성과 영국군의 허를 찌르는 전략에 대해서는 나름 괜찮았다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문제는 그거 외에는 전부 엉망이었습니다. 당장 식량 15일치만 들고 전투에 투입된 것은 물론이고요. 가장 중요한 보급을 생각하지 않고 짠 계획이었으니까요. 자, 생각해보세요. 병사 1인당 군장 40kg의 군장을 짊어지고 수백에 달하는 거리를 신속한 기동전을 벌인다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지금도 없는 아주 혁신적인 전략이죠.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짐을 짊어지고 몇백 킬로미터 거리를 돌파하는 것은 병사들 처지에서는 지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당연히 임팔 작전이 개시되고 나서 문제가 발생했죠. 이때 당시에 보급품 운송의 주력을
동물이 있는데 친드윈강이라는 곳을 돌파했을 때 이 동물들의 30%가 죽었고요. 21일 후에 코아마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는 5마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40kg에 달하는 군장을 짊어지고 가야 하니까 병사들이 몰래 각종 부품이나 포탄을 버렸거든요. 그래서 일본군 스스로 화력이 약해지는 괴상한 장면도 연출이 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이 3월 8일에 시작이 되거든요. 한 3월 25일쯤 되면 일본군이 가지고 있던 식량이나 탄약도 다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렇다 보니 일본군은 영국군 수송기가 뿌리는 보급품을 주워 다니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게 어떤 상황까지 발생하냐면 일본군이 보급 안 돼서 보급품을 주워 다니러 다닌다는 소식을 영국군이 접하고 떨어진 보급품 근처에 매복해서 일본군들을 전멸시킨 사례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무다구치 레냐 휘어있던 제31사단이 혁명까지 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죠. 참고로 이때 31사단장이 사토 고토쿠 중장이라는 사람인데요.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전략을 짜놓고 계속해서 진격하려고 시키다 보니 부하들이 그야말로 개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고 참다 결국 항명을 한 건데요. 이게 일본 육군 창설 이래 일어난 항명 사건 1호입니다. 사실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후퇴하지 말고 계속 그 자리 지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결국 일본군 제15군 예하 사단은 전사자만 32,000명인데 이마저도 일방적인 학살로 인해 끝이 났고요. 병사나 아사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2만 명, 부상자가 23,000명이나 되는 그야말로 대참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무려 80%가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죠. 보통 전체 병력 중 20-30%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면 전투 불능 상태로 평가하고 부대를 후방으로 빼서 재편성합니다. 근데 80%가 피해를 보았으니 부대 전체가 그냥 소멸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인팔 작전이 이렇게 대실패로 끝나니까 일본군의 버마, 벵갈 전선은 사실상 붕괴하였습니다. 이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무다구치 레냐는 극동 국제군사재판에서 A급 전범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보통 A급 전범들은 대부분 재판을 거쳐서 사형받거나 징역형을 받았는데요. 무다구치 레냐는 A급 전범으로 기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이 되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무다구치 레냐가 일본군에게는 엄청난 폭탄이었긴 했지만 전쟁 범죄만큼은 안 일으켰거든요. 참 아이러니한 사람이죠. 이후 1166년에 77세를 일기로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은 끝까지 나는 잘못이 없다. 부하가 잘못이야 라고 말하고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다구치 레냐는 사실상 한국의 광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선 중일전쟁이 제일 큰데요. 중일전쟁을 자신이 일으킴으로써 수백만에 달하는 일본군의 병력을 중국에 묶어둘 수 있게 해주었고요. 그리고 중일전쟁의 영향으로 태평양전쟁까지 발생하게 되는데요. 태평양전쟁의 결말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원폭 2대 맞고 일본이 항복하는 엔딩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인팔작전에서는 제대로 된 전투도 몇 번 안 해보고 자신의 병력 80%를 PAP는 아주 기가 막힌 전략을 짜면서 일본군의 버마 전선을 붕괴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한 손에 무기를 들고 싸웠다면 무다구치 레냐는 일본군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기 위해 아주 충성스럽게 일을 했던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기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무다구치 레냐가 없었다면 오늘의 역사는 조금은 다르게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일본이 중국을 먹고 싶은 야욕이 꽤 있어서 중일전쟁이 언젠가는 일어났었겠지만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니까요. 한국의 독립을 10년 앞당긴 한국의 영웅 무다구치 레냐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다구치 레냐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